안녕하세요. 오롬 다이어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오롬 다이어리 내지 양식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노트 쓰기를 해오고 있는 기록 크리에이터 진지욱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오롬 다이어리 내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했을 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는지를 제작자의 의도와 제 기록 노하우를 담은 꿀팁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롬 다이어리 양식은 크게 라이프 로그와 워크 플래너 이 두 가지 양식으로 구분되어 있고 양식에 따라 미니, 미디움, 라지 사이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식에 대한 설명은 라지 사이즈를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라이프로그 페이지를 펼치시면 이 첫 페이지는 여러분의 연락처나 정보 혹은 개인적 사인이나 소감을 적으시면 좋고요. 좋아하는 것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새겨놓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목차 페이지가 나오고 그리고 한쪽에는 FSC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이 되었다 라는 표기도 있네요.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이 3개년 캘린더입니다. 26년, 27년, 28년으로 나눠져 있어서요. 내가 3개년을 쭉 한눈에 돌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버킷리스트 페이지입니다. 해내고 싶은 도전, 배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장소,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참고로 꿀팁을 드리자면 아직 선호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연필로 써서 계속 수정하면서 채워나가는 것 추천드리고요. 나는 확실하다 하면은 볼펜으로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버킷리스트를 이룰 때마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트래킹할 수 있는 체크박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소개 다시 쓰기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는 나에 대한 정보들을 좀 써보는 건데요. 간단한 나의 인적 사항부터 나를 표현하는 키워드, 즉 나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짧게 단어로 쓰는 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카메라나 창작 같은 키워드가 떠올랐고요. 또 제가 기록하는 걸 좋아하니까 펜과 노트나 노트 쓰기, 기록 같은 것들이 떠올랐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을 나눠서 써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써보시는 칸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팁은 왼쪽 편에는 내 삶의 가치를 짧은 단어로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거고요. 그 단어를 문장으로 풀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해 줄글로 써보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뭔가 삶의 가치라고 했을 때 뭔가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먼저 단어로 자꾸 써보고 이 단어 저런 단어들을 써본 뒤에 그래 맞아 난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싶어가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줄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자신의 삶의 가치를 찾을 때 단어를 먼저 쓰고 그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문장으로 써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나의 버킷리스트 4가지와 그리고 내 가치까지 완성이 되면 지향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들을 짧은 문장으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미래의 어떤 시점, 그러니까 10년 뒤나 아니면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마치 영화 시나리오처럼 쭉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의 꿀팁은 이 모든 내용들을 꼭 볼펜으로 쓸 필요 없고 연필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필로 쓰면 볼펜으로 쓰는 것보다 압박감이나 뭔가 잘 써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지우고 채워놓을 수 있고 생각이 바뀔 때마다 계속 빠르게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내 인생을 10대부터 나이 순서대로 구분을 해놓고요. 회고를 해보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짧게 단어로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쓰면서 떠오른 나의 인상 혹은 새롭게 생긴 목표 같은 것다면 좀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의 꿀팁은 내가 살아봤던 인생은 볼펜으로,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인생은 연필로 쓰면서 그려보는 겁니다. 앞에 썼던 자기소개 페이지에서 내가 지향하는 지점이 잘 써져 있다면 여기 또한 채우기 편할 거고요. 꼭 굳이 꽉꽉 채우거나 줄글로 길게 쓸 필요 없이 단어로 짧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은 인생 그래프인데요. 내 인생을 성취나 만족감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점을 찍어보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전반적으로 그래프 변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나의 좋았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 등을 비교하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기 딱 좋은 페이지죠. 그 다음은 만다라트 페이지고요. 나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걸 8가지 방향으로 확장시키고 또 그것을 다시 또 확장시켜서 정확한 실행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나만의 툴입니다. 만다라트의 작성
구성법은 이 노트 안에도 상세하게 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제 개인적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작가라는 가운데에 저만의 목표와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를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를 뽑아봤고, 그걸 다시 또 큰 카테고리들로 뻗어나간 다음 세부적인 계획들을 이제 채워서 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완성하면 이 만다라트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활용 방법을 헷갈린다라는 분들은 여기 QR코드로 활용 방법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즐겨찾기 페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즐겨찾게 되는 페이지인데요. 나의 취향을 가득 담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장소, 음악 등을 정해줬고요. 그 옆에는 비어있는 칸으로 해서 내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따른 나의 좋아하는 것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취향 수집 코너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과 영화, 장소, 음악 등은 보통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채워보시면서 나의 취향을 점점 찾아가시고요. 어느 정도 취향들이 생겼고 취향이 확장되는 분들은 옆에 새로운 주제로 개설을 해서 추가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주제가 좋아 라고 한다면 이 주제에서 칸이 넘어갔을 때 이 옆 칸으로 옮겨서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올해를 한눈에 보는 페이지인데요. 한 해를 미리 돌아보기에 정말 좋은 주입니다. 어떤 나의 프로젝트나 여행 일정 같은 것들을 미리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기념일 같은 것들을 체크하면서 내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때를 대비해서 이 전달에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겠다라는 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잡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연필로 편하게 그려가면서 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해도 좋고요. 꼭 예쁘게 이 칸에다가 알맞게 쓰겠다라는 강박관념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바로 먼슬리 페이지입니다. 나의 한 달간의 일상을 기록하는 페이지인데요. 이 먼슬리의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 하루 안에 이렇게 줄로 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이 먼슬리를 알차게 쓰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시간 단위로 끊는 겁니다. 가운데 두 줄을 이렇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고요. 그리고 시간을 적어서 오전에 있는 스케줄은 이 위쪽에 적으시고 오후에 있는 일정은 이 아래쪽에 적는 방식으로 플래너를 활용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오전에 있는 스케줄은 제일 윗줄, 그리고 점심 이후 오후 스케줄은 아랫줄에 쓰면서 오전 스케줄과 오후 스케줄을 분리해 가면서 플래닝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진 않지만 내가 오전에 꼭 해야 될 일들, 오후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투두 리스트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던 리스트라고 그래서 내가 오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두 칸에다가 쓰고 오후에 있었던 일을 두 칸에 나눠서 쓰면 오전과 오후를 있었던 일들을 나눠 써보면서 이날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짧은 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롬 라이프로그에는 먼슬리 제품과 위클리 제품, 그리고 데일리 제품, 이렇게 총 3가지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페이지들은 3라인 모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페이지들이고요. 이후에 나오는 섹션들은 제품에 따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내용은 트래커 페이지인데요. 라이프로그, 데일리 제품에 들어가 있는 트래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의 나의 건강이나 감정 상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수면이네요. 그날 몇 시간씩 잤는지를 체크하면서 내 수면이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 혹은 얼만큼 자야 내가 컨디션이 좋은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체크할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나 식단을 신경 쓰시는 분들의 경우 이 먹었던 메뉴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 활용 방법이고요. 그 다음은 감정 트래킹. 나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요즘 내가 좀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 라는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감정 트래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감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주제별로 내가 도전할 주제에 대해서 적고 그 주제를 과연 얼만큼 이행했는지를 이 동그라미나 혹은 X나 혹은 이렇게 칠을 해서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나만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주제를 넣으셔서 그 주제를 내가 수행을 얼만큼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느꼈는지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과 기분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감정이 흘러갔구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이 밑에 아래쪽 표는 내가 위에서 마저 채우지 못했던 내용들을 채워서 트래킹을 하거나 아니면
이 위에서 같은 주제의 트래킹을 적되 시간이나 기록이 좀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록이라든지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 내가 연주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적으면서 실제로 실행도 하기도 했지만 얼만큼 몰입감이나 집중력을 갖고 했는지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데일리 제품에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트래커 부분이 한 달에 한 번 작성하실 수 있게 총 12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먼슬리와 위클리 제품의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조금 더 간략한 형태의 트래커가 한 세트 들어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이제 다음은 주간 기록 섹션입니다. 이 주간 기록 섹션은 라이프로그 위클리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전체 구성은 그달의 캘린더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 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주간 기록 칸이 있고요. 왼쪽 위에는 나의 기분과 식사, 수면, 습관 등 일주일간의 루틴과 습관에 대해서 기록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는 매주 달라지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질문들이 매주 새롭게 제공이 됩니다. 칸의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요. 위쪽은 무지로 비어있는 칸이고요. 아래쪽은 줄칸으로 돼 있어서 내가 그 하루에 있었던 일들, 내가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경험들을 위쪽에 적고 아래쪽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만의 다짐이나 그날에 대한 감상을 짧게 줄글로 쓸 수 있는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꿀팁은요. 내가 그날 겪은 모든 일을 다 적으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인상적으로 생각나는 일들을 이렇게 태그를 달아서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렇게 적고 나서 그날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만의 줄글로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압축해 보기도 하고 그것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서 확장시켜보는 경험, 이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큰 장점은 이 작은 공간 안에 나의 하루를 담아서 내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와중에서도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느꼈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은 일일 기록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일일 기록 페이지 부분은 라이프로그 데일리 제품에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앞서 월간 기록은 양이 너무 작아서 내가 세세하게 기록을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일일 기록 페이지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소중히 담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써놓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전체 구성을 보면 코넬 노트 방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키워드를 쓰고 오른쪽엔 세부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는 정리 요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위쪽에는 그날의 영감이나 환기시켜줄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1월 8일 페이지에는 오늘 내가 가장 집중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 이렇게 적어봄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 대한 메타 인지를 높이는 방식의 구성이 있고요. 그 옆에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투두리스트처럼 쓰고 체크를 해도 되고요. 내가 꼭꼭 지켜야 하는 트래킹, 약 먹기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체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서는요. 줄노트 방식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키워드를 쓰고 왼쪽에는 내용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꿀팁은 첫 번째, 이 왼쪽 주제는 시간 단위로 써보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간을 쓰고 그 시간에 들었던 생각이나 감정 혹은 그 시간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감상 같은 것들을 조금씩 쓰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문장이란 형태로 계속 표현하면서 나의 어휘력을 높이는 데 아주 유익합니다. 혹은 뭔가 공부나 지식을 많이 쌓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배운 어떤 책이나 카테고리를 쓰고 거기서 배운 내용들을 쓰는 게 좋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를 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정리 요약하고 나만의 소감 같은 것들을 쓰는 것도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를 정리하는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하루를 정리할 때쯤에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니까 장황하게 길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단어나 단문 형태로 해서 그날을 짧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하루만 쓰고 끝나는 페이지가 아니라 데일리로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예시로 써놓은 것처럼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 짧게 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한 달이 지나가고 그럼 다음 달이 나오고 그 다음 달에 트래킹 페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 달에 데일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도착하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노트 페이지가 나옵니다. 내가 기록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쓰실 수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부록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는 와인과 커피, 여행에 대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인, 그리고 커피, 그리고 이렇게 여행 지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엔드 페이지가 나오고 이 엔드 페이지를 마치면서 쓸 수 있는 소감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이프로그 라지 사이즈를 기준으로 양식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지 않고 이 양식에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부적으로 좀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라이프로그에는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세 가지 종류의 내지 타입으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지와 미디엄 사이즈의 경우 먼슬리, 위클리, 데일리 타입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미니 사이즈 경우에는 데일리 구성만 선택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 노트에 주어져 있는 칸이나 양식을 모두 다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 대신에 빈 칸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끝까지 써보겠다 라는 마인드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한 권의 노트를 내가 쓴 글씨로 빼곡히 채워보는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기록 생활과 소중한 하루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